오늘 등차 수열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잠깐 짚고 그리고 빨리 이제 다시 등차 수열로 돌아올게요. 자,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의 나열이다. 뭐 이거는 제가 쓰지 않아도 그냥 이 말뜻에 이미 다 들어 있으니까 수열은 숫자의 나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도 쭉 쓰면 그게 숫자의 나열인 거죠.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쓰면 이것도 수열이에요. 안 끝나면은 무한수열, 끝나면 유한수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이제 뭐 급수 같은 거, 무한급수 같은 거 또는 무한수열 같은 거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열은 보통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 그리고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수열에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AN이라고 붙이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옆에다 채워줘요. 그러면 이게 수열 AN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땡땡, 1, 2, 3, 4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1은 맨 앞에 있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숫자, 그리고 2는 두 번째 있는 숫자인데, 이 두 번째 숫자를 이 AN에서 여기 있는 N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항수를 의미하는 건데, 저 항수는 몇 번째 있느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첫 번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A1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2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A2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소린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n번째에는 n이라는 숫자가 적힐 건데 그 n은 AN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n번째 있으니까 이때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이 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의 의미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 n에다가 1 넣으면 1 나오잖아요.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죠.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함수식이랑 비슷하죠. fx가 뭐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x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열하고 함수가 비슷하다라는 게 조금 느껴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친구를 특별히 초항이라고 부르고요. 뭐 두 번째에서든 두 번째 항이든 뭐 A2든 뭐 A2든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놈은 초항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 다음 만약에 끝까지 뭐 안 끝나는 수열이면 그게 무한수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n번째에서 끝났어. 그럼 유한수열이 되는 거고 이 n번째 즉 일반항이라는 놈이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잖아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말항이라고 부르자. 초말 뭐 이런 거 있죠. 3월 초, 3월 말 이런 거. 요 정도로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열은 간단하게. 이제부터 등차 수열의 정의부터 봅시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같을 등, 차가 같은 수열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자어니까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가는데 AN-1번째도 있을 거고요. AN번째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자, 그랬을 때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게 뭔 뜻이냐? A2에서 A2를 뺀 거. 그 다음 A3에서 A2를 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아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땅땅땅땅 누구랑 같아지냐? AN에서 AN-1을 뺀 것도 다 같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가도 같아지겠죠. 이렇게 같은 값이 하나가 생길 텐데 그건 차겠죠. 차. 그 차인데 그 차를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뭐냐? D예요. 이 차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뭐라고? D. 한글로는 이 D는 뭐라고 부르냐?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등차 수열에서는 그 항들끼리의 차가 공차로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수열을 설명하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 일반항은 n에 관한 식이라 그랬고 그 n에 관한 식을 구하는 이유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수 있으니까 본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본체를 구하는 게 결국 이 수열 문제에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A2-A1이 D고 A3-A2가 또 D야. 그래서 뚜두두두 가다가 AN에서 AN-1을 뺀 것도 D겠죠. 자, 이렇게 모두 다 쓴 것들을 쫙 나열해서 쓴 다음에 얘네들은 등차 수열은 전부 다 어차피 빼기는 뭐 덧셈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덧셈에서 규칙을 갖게 되거든요. 서로 다 더해버리면 좌변에 A2-A2, A3-A3 다 지워지고 이렇게 다 지워져요. 대각선으로. 지워지면서 남는 거 AN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A1 플러스 그 다음에 공차 D가 몇 개 있느냐를 셀 건데 공차 D를 셀 때는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줄수랑 똑같잖아요. 그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D가 몇 개 있어? n-1개 있어. 그래서 식을 쓸 때는 n-1 곱하기 공차 D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AN은 초항 더하기 n-1, 즉 항수 빼기 1번 곱하기 공차다. 자, 이렇게 읽는데 잘 기억하세요. AN은 A1 플러스 n-1D야. 알겠지? 보통 이렇게 등차수를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애들이 무조건 다 이것만 기억하려고 그래.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 책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등차 수열을 푸실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뭔가가 이렇게 막 완전 공식으로 딱 짜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숫자들의 나열이잖아요. 숫자들의 나열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 숫자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노는 게 핵심이에요. 갖고 논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AN 빼기 A1은 n-1D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보면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AN 빼기 A1은 n-1D다. 이게 무슨 차이냐? 등차 수열이라는 게 차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차가 일정하다는 뜻은 앞으로 넘어가면서 D가 더해진다는 소린 거겠지. 그치? D가 더해져. 이 식만 보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식만 보면 마치 세 번째 항은 공차를 초항에다가 두 번만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n번째라는 건 첫 번째에다가 공차 n-1번 더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좀 이런 걸 추천해 볼게. 뭐냐면 n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n-1번에 D가 생긴 거야. 잘 들어봐. A5 빼기 A3은 뭐가 될까 그럼? 2D. 이해돼? A7 빼기 A4는 뭐가 될까요? 몇 D? 3D.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D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이 D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얘는 변화량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죠? 변화량이야. A1서부터 AN까지 n-1번의 변화가 생겼어. 라고 읽을 수 있죠. A5 빼기 A3은 몇 번의 변화가 생겼어? 두 번의 변화가 생겼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지금. 뭔가, 여기 아다리가 안 맞잖아, 얘는. 그치?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죠, 지금. 맞아요? 당연히 이게 이해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런 것들만 공부해왔거든요. 오케이? 변화량이야. 그지? 변화량이야. 변화량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언제 변화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모국어할 때? 어? 물리학? 맞아,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긴 해. 우리는 수학 시간인데. 이런 젠장. 갑자기 물리라니?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기울기. 잘 봐, 얘들아, 이제. 요거 D였지, 그지? 요거 D였지? 근데 봐봐. 이 밑에 내가 기울기 만들고 싶어. A2가
마치 여러분들 F2라고 생각을 해보면 A1은 F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밑에 분모에 누가 있으면 기울기가 돼? 2 빼기 1 있으면 기울기 되는 거 맞지? 응. 기울기네? 밑에 분모 저 2 빼기 1은 1이니까 어차피 기울기 맞잖아. 이 D 뭐라고요? 기울기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아까 전에 저는 변화량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수열에서는 항이 자연수별로 한 칸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울기랑도 같아져요.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설마 이것은 함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함수 맞아. 그래서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념이에요.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념이야.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정의역 차이예요. 수열은 정의역이, 즉 n에 집어넣는 숫자가 자연수인 거지. 1항, 2항, 3항 이러면서 1, 2, 3, 4를 집어넣는 거고, 함수는 실수 전체를 집어넣는 거죠. 차이가 그거죠. 뭐 0.1도 넣을 수 있고 루트 2도 넣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지만 수열은 그런 건 못 집어넣고요.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수열이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수열은 함수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오나요? 다 똑같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약간 달라. 자연수로밖에 못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이해해? 응, 좋아. 그 약간의 차이점들이 무엇인지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수열은 함수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는 an equal a1 플러스 n-1d라는 등차 수열 일반항의 재해석이 필요해요. 재해석이 필요해. 여기서 재해석은 뭘로 해석하자는 거야? 함수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생기면 어색해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그지? 자, 함수 생긴 것처럼 써볼게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t. 자,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하게 1차 함수 꼴이 됐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된 거죠. n 대신에 x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dx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 d가 그러면 1차 함수에서 d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기울기였잖아.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어? d가 기울기 맞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저 D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등차 수열은 일직선상에다가 표시할 수 있어요. 1차 함수니까. 오케이? 1차 함수의 성질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들은 y 값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럼 x 값이 아니야. 여기서는 n축이에요. n축에서 얘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1, 2, 3, 4, 5야. 그지? A1, A2, A3, A4, A5는 다 y 값으로 인식하면 돼요. A1과 A5의 정중앙, 즉 평균값이 누구죠? A3이죠. 그걸 평균값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다시 A1과 A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A3인 거지. 그러면 A1 더하기 A3은 그냥 2A3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A3은 아이고 오죠 여기.
A1과 A5의 평균이 A3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평균인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평균인 친구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항, 가운데 평균. 세 개가 있을 때 그 세 개의 평균, 가운데 놈, 그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A3은 A1과 A5의 등차 중항인 거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 A2랑 A4의 평균 또 누구죠? A2랑 A4의 평균은 A3이죠. 마찬가지로 A2 더하기 A4는 2A3이지. 이때 A3은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면 다 더해볼까 한번? A3까지 포함해서. 여기 지금 좌변 쪽에는 A3이 빠져 있는데 A3도 더해. 이렇게 A3도 더해.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몇 A3이니? 다 더해봤더니 몇 A3이야? 5A3이지. 5A3이야. 등차수열 합공식 증명했다. 등차수열을 1항서부터 5항까지 더했더니, 등차수열 1항서부터 5항까지 더했더니 여기 A3을 뭐라고 불렀어? 평균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말하는 그 평균은 막 아무렇게나 평균이 아니고 첫 번째 항과 끝항 평균,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평균, 걔네들의 평균을 의미한 거죠. 그 평균 A3이라는 거에다가 얼마를 곱했어? 5 곱했어. 이 5는 뭘 의미하냐? 몇 개 더했으니까? 5개 더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5는 뭐다? 항수. 여기서 말하는 A3은 누구예요? 평균.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평균이다.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평균이야. 1서부터 5까지 자연수를 다 더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잖아요. 그럼 3에다 5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3에다 5 곱하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고 4 더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5 더하면 15. 이렇게 죽인다.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진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얼마야? 그러면 3 곱하기 5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평균 곱하기 항수. 언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할 때는. 또 이거 배웠던 것도 아무데나 가서 막 항수 곱하기 평균 하고 있지 말고 막 뭐 등차 수열도 아닌 애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대답하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등차 수열일 때만이야. 항이 홀수계일 때 이런 측면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이 홀수계일 때라고 적어놨죠. 그 항이 뭐일 때도 있겠어? 짝수계도 있지 않을까? 짝수계. 항이 짝수계일 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또 일직선이야. 일직선이야. 자, 이번에도 A1, A2, A3, A4 이렇게 있어요. 다 길이가 같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기울기가 다 같으니. 자, 그럼 이번에는 A1과 A4의 평균이 누구죠?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없는데요. 이렇게. 왜? 이건 함수가 아니라서 2랑 3 사이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냥 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있는 거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수열 공부하면서 이딴 소리 들어본 적 없겠죠? A1, A4의 평균을 이제 앞으로 저는 있다고 가정하고요. A 2.5야. Very weird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거예요. 1차 함수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치? 1차 함수, 직선에서 나온 거니까 실제로 등차 수열에서 정의하는
그 항이 있는 거는 아닌데 그 수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함수의 성질을 고스란히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A1과 A4의 평균을 뭐라고 잡는다고? A 2.5. 어떻게 계산해요? 1하고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죠, 그냥. A2랑 A3의 평균도 누구야? A 2.5예요. 알겠죠? A1 더하기 A4는 2배의 A 2.5야. A2 더하기 A3은 또 마찬가지로 2배의 A 2.5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그래서 다시 뭐예요? 4 곱하기 A 2.5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수 곱하기 평균 벗어나지 않죠? 항수 곱하기 평균 벗어나지 않아. 얘 항수, 얘 평균.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 편해진 거야. 알겠지? 뭐 따로따로 배우거나 그 차이점이 뭘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항이 홀수계일 때든 항이 짝수계일 때든 똑같이 접근해서 똑같이 푼다까지는 이제 다 받아들였죠? 좋아. 이렇게 1항서부터 어느 항까지의 합을 S라고 불러요. 그 S가 그 영어로 썸 있잖아요. 그 덧셈한다. 그거에 이제 앞자를 따서 S라고 부르는데 1항서부터 4항까지 더하면 S4라고 불러요. 1항서부터 4항까지. SN이라고 하면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부르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좋아. 그러면 합이 S하고 뭐 5든지 4든지 N이든지 뭔가 합이 0이 나왔어. 다 더해봤더니 모든 항을 더해봤더니 0이 나왔어. 근데 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항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합이라는 거는 항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항수라는 것이 0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등차수열에서는 항수는 절대 0이 아니잖아. 자연수니까.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이건? 평균이 0이라는 거예요. 다시 합이 0이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인 거야? 평균이 0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이 평균이 0이 뭐가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 0이야? 그럼 등차 중앙이 0이네. 그치? 등차 중앙이 0이야.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게 아까 전에 미나야 너가 연습 문제 질문했던 거 중에 맨 마지막 수투 맨 마지막 니은이 왜 틀려요? 라고 했을 때 내가 F0이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개형만 그리는 거지 딱 실제적인 위치는 모른다고 했죠. 아이고. 자, 요걸 보세요. 제가 직선은 그렸지만 축은 어디에도 그리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점들의 위치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지금 내가 설정을 안 해놨으니 축 어디에다가도 그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0이면 그건 축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잖아요. y값이 0이라는 뜻은 n축 위에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축이 생긴다는 뜻인 거죠.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지. 다시 합이 0이면 평균이 0이니까 평균이 0이란 소리는 축을 지나고 있다는 뜻인 거라고요. 자, 이 문제로 보면 합이 0이면 A 2.5가 여기가 n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축이 저기를 지나가요. 만약에 합이 그러니까 항이 홀수계일 때는 얘가 0이라는 소린 거니까 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여러분들 함수처럼 점을 땅땅땅 찍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점을 땅땅땅 찍으면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해요. 처음 하는 사실이지. 등차 수열에서 점을 찍을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선행할 때
뭐 A 플러스 몇 D, 뭐 A 플러스 몇 D 막 이러면서 계산하고 막 그랬던 모든 그런 과정들 다 쓸데없는 짓일 수도 아니야. 유튜브가 있지. 쓸데없는 짓은 아니에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답을 못 구해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막 그림으로도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래프 해석하고 막 생쇼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왔니? 괜찮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만 하죠? 좋아요. 그러면은 요 다음 거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이 문제돼서 다시 또 선생님 지금까지 뭐였어요? 지금까지 등차 수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해본 거예요. 알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성질 또 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성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성질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1차 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에다가 상수배를 해요. 뭐 그냥 뭐 2배든 3배든 해요. 그러면 걔가 다시 등차일까 아니면 등차가 아닌 게 돼 버릴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야. 등차 수열에다가 3배를 하면 등차 수열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 고민은 다 어떻게 기준 삼고 하느냐? 1차 함수가 있는데 1차 함수에다가 뭔 짓거리를 했다고? 걔가 1차 함수일까? 아니면 2차 함수가 될까? 다른 함수가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차 함수에다 상수배하면 뭐가 돼요? 1차 함수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이랑 더하거나 빼더라도 얘네들은 다 무슨 수열이 될까요? 1차끼리 더하고 빼. 그럼 다시 몇 차예요? 1차잖아요. 등차 수열이죠. 근데 등차 수열에다가 등차 수열 곱하면 뭐가 될까요? 1차 곱하기 1차는 몇 차 돼요? 2차 되지.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전체가 등차 수열일 때 부분 수열은 등차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요거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전체가 등차 수열일 때 걔네들 중에 부분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부분 수열은 좀 규칙이 있기는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분을 갖고 왔다고 해서 걔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얘가 등차야. 문제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A2N 또는 A3N 마이너스 1, 뭐 A4N 플러스 3, 뭐 이런 거. A2N의 뜻이 뭐냐? n에다 1 넣어보면 A2 나오죠? 2 넣어보면 A4 나와요. 그 다음은 A6이고, 이거 뭐예요? 짝수 번째죠, 그냥.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을 뽑아내고 있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부분을 뽑아내고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에요. 왜겠니? 직선을 생각해봐. 직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점프하면은 그 직선 위에 계속 존재하잖아요. 당연하게도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오른쪽 요 개념과 왼쪽 요 개념에 함수적인 해석을 조금만 곁들이자면 오른쪽은 합성함수예요. n에다가 2n을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3n-1은 n에다가 3n-1을 집어 넣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함수적으로 했을 때는 해석할 수 있다고? 합성 관계로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N이 2n이라는 식이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n에가 1차식이니까. 그럼 A2n은 뭐야? 라고 하면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n에다가 2n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몇 n이 돼? 4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라고. 뭐가 변했어요? 공차 변했죠. 공차가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왜? 짝수번이니까 한 칸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차가 2D로 변하는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눈칫밥이야. AN이 공차가 D야. 3n-는 공차 몇일까요? 극적 3D. A 4n 플러스 3은 공차 얼마일까? 4D. A 10n은 10n이 있어. 그럴 때는 10D. 왜 그러겠어? 합성하면 곱하기가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체가 등차일 때 부분은 등차 맞죠? 방금 전에 제가 맞다고 설명했잖아요. 기껏. 그죠? 그런데 부분이 등차인데 전체가 등차니? 이거는 틀린 말. 이게 함수랑 수열의 차이예요. 함수랑 수열의 차이. 이게 뭔 뜻이냐면 자, A, 2n이 2n이야. 그럼 이거 보고 A, n이 n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게 틀린 말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열에서 짝수 번째만 모아놨더니 등차 수열이 됐어.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도 등차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홀수 번째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 홀수 번째는 막 뭐 0일 수도 있고 뭐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모르는 거야. 근데 거꾸로 전체가 등차 수열인데 거기서 쏙쏙쏙쏙 빼면은 걔는 등차 수열 당연히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함수 해석을 곁들여 볼까요? 한번 이거 들어보면은 둘이 차이가 확 느껴져요. f2x가 ex라고 표현을 해봤어 내가. 근데 얘가 fx가 x니? 라고 물어보면 x가 모든 실수에서는 저거 성립해요. 맞는 말이죠. EX 나왔다. 그럼 fx는 x인 거야 그냥. 이건 맞아. 왜 그런 거야? EX가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 안에 그 실수를 x라고 표현을 해내도 그냥 그 실수가 x면 나오는 것도 x인 거지 뭐. 그치? 이게 모든 실수와 자연수가 정의역일 때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예를 들면 어쩔 때 함수 fx가 함수 fx일 때와 fx가 2차 함수일 때 주어진 게 다르죠. 이게 뭔 말이겠어? 수열에서도 an이 등차 수열일 경우랑 an이 그냥 수열일 때 나눠서 주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아예 없으면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그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 등차 수열 합 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식으로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항수 곱하기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S에는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기호로는 그러니까 A1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풀었으면 AN까지 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항의 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니? 항수 곱하기 평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항수는 총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 다음은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평균에 제가 정의가 뭐라 그랬냐면 뭐 개나 수나 평균 구하자가 아니고 첫 번째 놈이랑 맨 마지막 놈이랑 그렇게 해서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2분의 A1 더하기 AN이겠죠. 저기서 말하는 A를 초항이라고 말하는 거고 AN을 말항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평균을 구할 때 꼭 반드시 A1하고 AN이 필요하니? 아까 합구할 때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죠. A라고 AN 평균도 똑같이 가운데 놈이고
A2하고 AN-1하고 평균도 가운데 놈이고 세 번째랑 끝에서 세 번째 평균도 또 가운데 놈인 거죠.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초항과 마랑일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주어진 것에 따라서 만약에 주어진 게 초항과 마랑이면 걔네들 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랑 맨 마지막 두 번째면 걔네들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이거를 풀었으면 2분의 n 곱하기 초항 플러스 an 자체가 식이 a1 플러스 n-1 d였잖아요. 거기다가 a1을 더하면 2a1 플러스 n-1 d라고도 쓸 수 있어요. 저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다시 2분의 n 곱하기 초항 한 번, 이 an에도 초항 한 번 들어있죠? 그러니까 초항 두 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n 안에 n-1 d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n-1 d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치? 공식 자체로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공식 자체로는. 근데 설명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런 합공식 자체에 막 매달리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지금? 아니죠. 이것도 나중에 엄청나게 해석이 들어가겠지. 그치? 자, 결국 무슨 뜻이냐? 공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알겠죠? 부족합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 아니까 끝! 이런 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합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테니까 그걸 들어가기 전에 사전지식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Sn 자체가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Sn-1의 뜻은 1항서부터 n-1항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둘이 빼면 Sn 빼기 Sn-1은 AN이다 라고 되죠. 그냥 빼면 요거 다 지워지고 요 AN만 하나 남는 거잖아. 또롱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식이 아주 그냥 맞아 떨어지는 식처럼 보이지만 이 식은 사실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 일단 예를 들어서 10을 넣어볼게요. n에다가 S10 1항서부터 10항까지 합이죠. S9 그럼 1항서부터 9항까지 합이에요. 빼면 A10 10번째 항 나오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 지극히 당연한 게 잘 보세요. n에다가 2를 넣어. 그럼 S2 그럼 1항하고 2항 더한 거예요. S1 그럼 그냥 하나만 있는 거예요. 초항 하나만. 그럼 걔네들 빼면 두 번째 항 남는 것도 지극히 당연해 보이죠, 지금. 즉 무슨 뜻이냐면 n이 2 이상까지는 완전 성립합니다. 그냥 무조건. 틀릴 일이 없어요. 알겠죠? 문제가 누굴까? n이 1일 때. n이 1이면 어떻게 돼, 식이? 갑자기 물음표가 띵! 수열을 하는데 0번째라? 그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뭘 가르쳐 드렸어요. 수열은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그래프 안에 다 있어, 사실은. 다만 n이 1일 때 2일 때만 점 찍어서 쓸 뿐 사실상 있는 숫자기는 해요. S0이라고 없을까? 숫자 없을까? 있어요. 다 있는 숫자예요. 알겠니? 그런데 수열에서는 쓰지 않을 뿐인 거예요. 알겠죠? S0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도 사실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니? 자, 그렇지만 n이 1일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가 나눠지냐? S0이라는 저 값 자체가 0이어야만 S1하고 A1하고 같아지잖아요. S1 자체가 초항 하나만 더한 건데 둘이 같아지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보통은. 그래서 S0이 0이면 요거 2면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그 식 자체가 n이 1항서부터 모두 다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1서부터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런데 S0이 0이 아니면 머리가 지끈하는 거죠. 왜? 초항과 S1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초항과 S1이 달라진다라는 게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알려면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계기를 알아야 돼.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계기.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SN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AN은 구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AN이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SN밖에 몰라요. 그럼 S0이 0이 아닐 때 얘랑 같지 않으니까 초항을 내가 스스로 구해내야 되는데 그 스스로 구하는 방법이 Sn 빼기 Sn-1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n이 두 번째 항서부터 성립한다 라고만 생각하고 초항 A1은 뭘로 계산해라. 나한테 주어진 Sn에다가 실제로 그냥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S1로 계산해내라. 계산해내라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여기 다르다며. 다르니까 A1 모른다니까 얼만지. 그러니까 그 계산을 주어진 SN에다가 1 집어 넣으라고 그냥. 그래서 꺼내 갖고 오라고 여기다가. 알겠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요 두 번째 항서부터 성립하는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아까 S0이란 값은 어쨌든 있다고 했으니까 A1이라는 놈이 나올 텐데 그 놈이 나올 텐데 걔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걔는 뜻이 뭐죠? 걔는 원래 이 수열에서는 A1은 다루지 않겠다라는 친구예요. n이 2항서부터라는 뜻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서 나온 A1은 무효. 걔는 그냥 없애버려. 신경도 쓰지 마. 라는 뜻이야. 그럼 A1은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놈이에요. 자, 이 차이를 직접 식으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SN이 n제곱인 경우 마음속으로 n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죠? S0 얼마야? 0이잖아. 맞지? 그러면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SN은 n제곱이고 SN-1은 n-1 제곱이잖아요? 자,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n에다가 n-1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빼잖아요? 2n-1 나와요. 식 나왔죠? n에 관한 식 일반항 나왔어.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성립한다고? S0이 0이니까 1항서부터 성립해.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SN이 n제곱 플러스 1이야. 자, 마음속으로 S0 구해봐요. 얼마 나오나요? 1. 0이에요? 아니죠. 얘는 S0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N으로 계산한 SN 빼기 SN-1로 계산한 이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n제곱 플러스 1에서 n-1의 제곱 플러스 1을 빼는데 이 계산 결과가 2n-1로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얘는 몇 항서부터 성립하는 거라고 써야 된다고? 2항서부터 성립한다고 써야 된다고. 요 AN은. 선생님 그럼 초항은 내가 SN이 주어졌다 그랬죠?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 얘네다 뭐 집어넣으라고 그냥? 1 집어넣으시라고. 그럼 얼마야? 2지. 2라고 써야 돼. 이렇게. 답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찍 긋고.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놈이랑 두 번째 놈의 차이를 볼게요. 첫 번째 놈은 얘네다 1 집어넣으면 처음에 1 나와요.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요. 그 다음 5 나오고 1, 3, 5, 7, 9 홀수들이죠. 홀수들을 다 1서부터 출발하는 홀수들을 싹 다 더하면 n제곱 즉 항수 제곱이 나옵니다. 얘 괜히 들어준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알려준 거야. 1, 3, 5, 7, 9 더하다 보면 그 값이 항수 제곱이에요. 1 더하기 3 하면 2의 제곱이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3의 제곱이야. 1에서부터 7까지 더하면 홀수 4개 더한 거죠? 16이야. 알겠지? 자, 이거 봐. AN이 2n-1인데 n이 2부터죠? 2 넣으면 얼마예요? 3이지?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5겠죠? 3, 5, 5 이렇게 가는 거고 홀수 가는 거고 초항이 누구야? 2야.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등차 수열일까요? 얘는? 아니지 않을까? 첫 번째 항 때문에 등차 수열 안 되잖아? 맞아. 이게 S0이 0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초항부터 등차 수열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뜻이야? 그냥 뭐 전체가 다 망가져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누구만 왕따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맨 앞에 거. 초항만. 초항만 다르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아. 초항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한 3분의 1 온 것 같으니까 잠깐 쉴게요.